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루어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습니다. 사사건건 교육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 특보로 한 20분 정도 늦게 시작합니다. 자,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래 안녕하세요.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국회 소집 요구서 냈습니다. 네, 이러면 국회 열어야 한다면서요? 뭐 조만간 국회가 열립니까 이제? 글쎄 한 7, 80일간 네. 국회를 문 닫은 책임은 자유한국당에 있는데 저는 황교안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투쟁 선언보다는 제1성으로 국회에 무조건 들어가겠다라고 네. 선언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법했는데 오늘이라도 열겠다. 아니 자유한국당이 소집 요구서 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했다. 네. 지금은 국민들한테 이 안보 문제, 북미 회담, 민생, 미세먼지 보세요. 이런 대책을 논의할 때지 국회를 네. 닫아놓을 때가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국회 안에서는 야당은 특히 국회 문 열어놓고 싸워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그게 그렇지. 더 유리하다. 예. 네, 그 말씀이 가장 들렸나 봅니다. 강력한 투쟁 장소가 야당은 국회죠. 국회다. 네. 물론 이제 여야가 만나서 이런저런 조건이나 언제 문 열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혹시 뭐 또 손혜원 의원 조건을 내걸거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복잡해지겠지만 일단은 열릴 것 같아요. 네. 그런 조건을 또 붙이면은 무효가 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국민은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만약 국회를 안 열면은 청와대, 민주당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여당은 실리를 택하고 네. 야당한테 명분을 주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네.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잠시 후에 뭐 여쭤보겠지만 일각에서는 황교안 대 이해찬 시쳇말로 뭐 캠이라 그럽니까? 궁합이 잘 안 맞는다. 아니 공안 검사하고 운동권 민주화 운동권 출신 당 대표고요. 나경원 대 홍영표 여기 뭐 이사장님 딸하고 또 여긴 노동운동하던 분이에요. 궁합이 너무 안 맞는다.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앞으로 여야가 뭐 합의하는 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케미가 안 맞을 것 같지만은 네. 정반대이니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정반대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네. 이해찬, 황교안 대표나 홍영표, 나경원 대표가 당리당략적 생각을 하지 말고 네. 국민을 생각한다면 국회 열어야죠. 지금 미세먼지 가지고 살겠어요? 네, 여기 나오시는 여야 의원님들이 국회 안 열어도 뭐 꼭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시던데. 일 많이 하죠. 네, 그래도 국민들 입장에서 이제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12월 27일 이후에 문을 안 열었으니까 이제 문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네, 돌발 퀴즈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사지선다입니다. 다음 주 국회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은 누구 내지는 뭐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혹시 가급적 3번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이유가 없고요. 네. 그리고 역시 나경원 대표가 네. 조건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네. 뭐 여러 조건을 붙였죠. 그죠? 근데 네. 아니 사실 그런 거 협의라고 국회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거든요. 민주당 책임도 있어 보입니다. 민주당 책임이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는 청와대와 민주당 책임이 되니까 네. 홍영표 대표는 국회를 열어서 민생 문제와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실리를 택하고 개혁 입법 통과시키고 그리고 나경원 대표에게 즉 야당에게 명분을 줘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열차 안에서 열심히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착잡하겠죠. 저도 좀 짠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 협상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나치게 낙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심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믿고 갔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나친 정치적 욕심, 그 거래의 달인한테 뒤통수 한 방 맞고 네. 당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심정은 착잡할 겁니다. 뒤통수 맞았다. 맞았죠.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내에서 지금 뒤통수 맞고 있지 않습니까? 뭐 청문회도 했고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 특별검사도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네, 궁지에 몰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맥락은 그런 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타결보다는 이 북미 간의 문제를 계속 끌고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별로 이를 게 없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우리가 그 정상회담에 우리가 전체 쳐다보고 있을 때 미국 네. 모든 언론은 대통령 선거 카운트다운 하듯 트럼프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 코온 청문회를 네. 카운트다운 했지 않습니까?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게 헤드라인이었는데 미국에서는. 네. 딱 치고 들어가니까는 코온은 광고도 없고 노딜만 남아가지고 네. 순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자기 대선 가도에는 아직도 국내 정치 문제는 코온, 네. 뮬러, 뭐 비상법 이런 것들이 남아 기다리고 또 만약 네. 북한의 비핵화를 하지 못하면은 미국 내에서 분명히 안 될 걸 왜 지금까지 그렇게 허비를 했느냐 하는 부메랑도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대선 가도 가긴 가야 한다. 합의까지 가긴 가야 하지만 굳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렇게 미국 내 정세가 저렇게 본인에게 불리한데 굳이 북미 회담 카드를 지금 써버릴 것 같지는 않다 이 말씀이죠. 글쎄요. 저는 앞으로도 네. 굉장한 험로가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북한의 그 외교수를 보면은 네. 항상 이 대통령이 안 되면은 기다려 가지고 다음 대통령 상대하겠다 네. 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오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어떻게든 그리고 네. 지금 현재는 뭐라고 뭐 선거는 할 수 없지만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거의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고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 세력은 견고해요. 그래도 한 뭐 40% 그건 내지만은. 내년 12월인데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미국은 굉장히 오래 가더라고요. 뭐 일반적으로 재선하는 경우가 더 많지만요. 그렇죠. 네. 예. 이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우리 국민들이 자 웃는 게 아닌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 사진은 자, 헤어질 때 사진입니다. 예, 헤어질 때 저 사진. 사라 샌더스가 찍은 건데, 네, 사실 북한에서 공개할 사진이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공개했어요. 지금까지 뭐 TV도 그렇지만은 네, 자기 나라 대통령의 뒤통수를 보이고 상대 국가 원수의 그렇군요. 웃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드문 일인데 네. 저 웃는 모습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예요. 저 미국에서 절대 김정은 위원장과 계속 회담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판 깨진 해간다. 거 아니다. 네. 이것을 보여주려고 할 거고 네. 김정은 위원장도 웃기는 웃지만은 속은 얼마나 썼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백악관은 저 사진을 통해서 절대 판 깨진 거 아니고 우리가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이걸 보여준다 이 말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일부러 존 볼튼, 뭐 매파라는 강경파라는 존 볼튼이 이번 회담에서 절대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얻은 게 많다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부분 잠깐 볼 수 있습니까? No, I think it was unquestionably a success for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president protected, defended American interests. The president wanted to make that big deal. He pushed very hard for it. The North Koreans were not willing to walk through the door that he opened for them. 자,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알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존에 알기로는 살람이라 그럽니까? 왜 저 조금씩 주고. 한 조각씩 주고 네. 서로 이렇게 네, 네. 한 칸씩 앞으로 가는. 그렇죠.
그거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빅딜 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네. 협상 과정에서는 샬람이 네. 스몰 딜이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자체가 합의되면은 빅딜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그 과정에서 지금 양 정상이 만나가지고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다 하는 것을 네. 의사를 표명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완전한 경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조금씩 내놨거든요. 한 방에 가자.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두 정상 간의 아무리 약속이라고 해도 김정은은 핵시설 폐쇄해야 되고 핵무기 다 버려야 되고, 근데 사실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말만 바꾸면 바꿔지는 거기 때문에 말과 종이로 약속하니까 말과 종이로 약속했다. 네. 와이스처럼 찢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다 내주면 김정은이 무조건 불리하다. 그래서 빅딜이 쉽지 않다고 들렸거든요. 지금 현재 물리적으로도 미국 스탠포드 해커 박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신뢰를 회복해가지고 네. 10년, 15년이 간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제시한 단계적 동시적을 트럼프 대통령도 수용한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지금까지 ICBM, 영번 핵시설 플러스 네. 이걸 얘기하다가 확 지금 현재 배보다 알파, 배꼽이 더 커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영변 핵시설이 사실 북한 시설이 약 80%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고철이다, 고물이다 이런 얘기는 그 과정에서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믿고 낙관하고 갔다가 네. 뒤통수 맞은 김정은 거죠. 위원장은 영변 폐쇄하는 것도 이건 우리는 크게 내주는 거다 그렇죠. 생각하고 갔다가 네. 박 의원님 표현대로 하면 뒤통수 맞고 갔다. 네. 뒤통수 맞고 갔다는데 북한 매체는 여전히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북한 매체 반응 보겠습니다. 이거는 저 베트남 국가주석과 환영 만참에서 한박 웃음 짓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북한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선중앙TV 보도 볼까요? 네.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중요한 겁니다. 최고리 용도자 동지께서는 방문 결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베트남 동당역에서 열차를 타고 귀국길에 오른 일정을 상세하게 보도했는데 정상회담 결과는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노동신문도 베트남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세계 정치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라고 추켜 세웠지만 정상회담 결과는 쏙 뺐습니다. 이것만 질문 드리고요. 네, 국내 정치 여쭤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한다 늘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청와대 입장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입니다. 네,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세계에서 저 북미 간의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낼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건 저는 3월 달에는 3월 10일 북한의 인민대 인사개편 등이 있고 또 자기들도 고민스러울 거예요. 네. 그리고 김영철, 김혁철 지금까지 회담을 주도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대로 유임할 것인가? 진짜 그것도 지켜봐야겠네요. 양철 지붕 위에 올라간 거죠, 양철이.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네. 우리는 다시 실무 접촉을 하면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이제 불발입니다. 그래서 4, 5월 달에더라도 네.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살리면서 속내를 듣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탁한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시 북미 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네. 이제 다 안 거예요.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은 요구하고 있고 네. 북한은 미국에게 완전한 경제 제재를 요구하는 거예요. 카드는 다 까졌다. 그 위에 끝은 네. 없어요. 그래서 로드맵 만들고 타임테이블, 시간표 나오면은 진행하면 되는데 상당한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김영철, 김혁철, 양철 그 혹시나 뭐 그 사람들의 신분에도
변동이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이제 황교안 대표 체제가 들어섰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에게 황교안 새 대표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토로 친박당이니까. 이번 인사한 거 보세요. 네. 탕평 인사가 아니라 역시 친박 위주로 중요한 포스트는 다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도로 친박당이다. 그 전에 저 김세현 의원, 소장파 김세현 의원 사무총장 뭐 한다는 말, 그럼 기자들이 잘못 짚은 건지. 글쎄요. 네, 사무총장은 진짜 원조 친박 한성교 의원에게 갔고, 오늘 대변인 나왔는데 대변인도 민경욱 의원도 뭐 친박계로,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청와대 대변인했던 친박계로 불리니까 도로 친박당이다. 네. 저런 거 아닐까요? 네. 당장은 좀 당을 안정을 좀 다져야 되고, 워낙 1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친박계로 분리된 사람들이 다수니까 쓰다 보면 아무래도 친박을 먼저 쓰게 되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러면 실패합니다. 이 현역 의원들이라는 게 자기의 공천과 총선 재선을 위해서는 입을 닫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상대방을 타리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좋았는데 네. 황교안 대표가 그런 정치력은 아직 경험도 안 했고 검증도 안 했기 때문에 역시 같이 갈 사람하고 가자. 그랬을 때 비박들이 과연 조용할까? 저는 험난한 길로 마찬가지로 들어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아니 근데 누구나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전당대회는 저렇게 태극기 부대 편도 좀 들어주고 하지만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인선이나 다음 당직자들 또 공천까지는 굉장히 개혁 공천을 하고 중도로 많이 방향 전환을 할 것이다. 그래야 가을까지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35% 40%까지 끌어올려야 내년 총선에 새 인물들이 서울과 수도권에 나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지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중도로 좌클릭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네. 선거를 끝나면은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리고 가야 돼요. 그 뗏목을 끌고 운전하고 다니면은 제대로 네. 가겠어요? 그래서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고 박근혜 당으로 돌아간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5.18 네. 관계의 김진태, 김선래 두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네. 이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저도 그렇게 잔인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김순례 의원은 최고위원 됐습니다. 최고위원까지 됐죠. 네. 어떻게 출당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뭐 황교안 대표가 어렵다. 시간을 벌어갈 거다 이렇게 보고 네. 지금 사실 이정명 의원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처리는 해놨지만은 의원총회에서 통과가 돼야 됩니다. 통과돼야죠. 3분의 2가 해야 되는데 네. 그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순간은 좋지만은 상당히 황교안 대표가 어려워진다. 네. 그리고 한국당 역시 어려워진다. 시대 정신에 맞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정치사는 물론이고 민감한 단어죠. 빨갱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오는데 그중에 일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양민 학살과 간첩 조작,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에도 국민을 적으로 모는 낙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해방된 조국에서 일제 경찰 출신이 독립운동가를 빨갱이로 몰아 고문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규정되어 희생되었고 가족과 유족들은 사회적 낙인 속에서 불행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저건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빨갱이를 이렇게 뭐 공산당이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사회에서 좀 나쁜 사람은 저는 빨갱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네. 얘기 하잖아요. 저도 빨갱이로 많이 몰렸어요. 종북, 그래서 좌파다 뭐 이런 네. 아니 실제로 저는 빨갱이다 이런 것으로 몰린 적도 있지만은 이러한 이분법적 색깔 논쟁은 이제 그만하자 하는 충정에서 하신 말씀이지 어떤 특정한 국민을 두고 빨갱이다 이런 것은 물론이죠.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저는 제가 대통령이 여쭤보고 싶은 건 예.
21세기 한반도에 왜 다시 빨갱이 논쟁이 불거지냐 이거죠. 뭐 우리 주변에서도 특히 뭐 네이버 댓글만 봐도 종북 좌파 빨갱이가 뭐 태반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뭐 물론 일부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더라도 예, 예. 이 현상을 어떻게 보시냔 말이죠. 그건 지금 현재 과거 네. 역대 정권에서 그러한 색깔 논쟁을 제시해서 집권을 연장하는 정권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썼기 때문에 이제 촛불혁명의 사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들도 네. 그러한 것은 좀 하지 말자 하는 좋은 의미로 강조를 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주변에 혹시 빨갱이가 좀 있습니까? 제 주변엔 이상하게 한 명도 없어요. 저 학교 다닐 때 20, 30년 전에는 사실 주사파 선배들이 좀 있었거든요. 책도 좀 읽고. 근데 그 선배들은 지금 너무 시장 경제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오히려 걱정할 정도인데 혹시 주변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보면 네. 돼요. 우리 한국에서 북한으로 월북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한 사람도 살지 않아요. 다시 다 내려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하지 말아야 되고 빨갱이 좋아할 사람, 공산당 좋아할 사람 저는 못 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없는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문 대통령이나 진보 진영이나 다 이거 뭐 적화 통일하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왜 갑자기 이런 분들 어떻게 설득해야 합니까? 작년에 제가 네.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해서 특별수행원으로 평양에 갔다 왔잖아요. 네. 그때 유튜브에 문재인 대통령과 박지원이 독도를 400조에 팔아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주고 왔다. 네. 그런 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니 제 주변에도 문 대통령이 국민연금을 다 북한에 내주고 있어서 적자다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러한 가짜 뉴스도 문제가 되지만은 자꾸 국민들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자. 우리가 빨갱이가 있으면은 척결시켜야죠. 지금 현재 실정법도 엄연히 악법도 악법이지만은 국가보안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을 불식시키자 하는 그런 대통령의 충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세히 설득하고 이러면 이분들이 설득이 될까요? 설득 안 될 리도 없잖아요. 지금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저한테 네. 뭐 주위에 있느냐? 없어요. 글쎄. 자기 주위에 없으면 남의 주위에도 없는 거예요. 아니 근데 또 이제 그런 말씀하면 그 어르신들이 빨갱이가 또 자기가 누가 빨갱이라고 하고 다니냐고 또 우려하시거든요. 네. 그런 말씀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미뤄져서요. 이거 하나만 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아주 안 좋다고. 이재호 의원 최근에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자주? 요즘 보진 보진 못했습니다. 못했고요. 곧 진짜로 한번 만나려고 그럽니다. MB가 진짜 건강이 많이 안 좋답니까? 글쎄 언론 보도는 그렇게, 보도만 보셨고. 네, 보았습니다. 내일 모레 병보석 신청한 거 결정한답니다. 법무부가 어떻게 할까요? 사법부에서 결정할 문제지만은 그건 당연하고요. 대개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 걱정하는 사람 없고 네. 박근혜 대통령은 많이 걱정하더라고요. 네. 이게 민심인 것 같아요. 이 MB를 여쭤봤는데 그 말씀은 여권이 혹시라도 병보석 같은 걸 고민하더라도 MB보다는 박 전 대통령 쪽에 그건 우선해서 사법부가 결정할 문제죠. 그거는 원칙적인 이야기고 저는 정무적 판단을 여쭤보는 겁니다. 정무적 판단은 너무나 중요한 네.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